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낮에는 너무너무 덥죠. 완전 여름 날씨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작물은 이제 강낭콩하고 호랑이 강낭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오시기를 강낭콩하고 호랑이 강낭콩하고 같은 거냐고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강낭콩하고 호랑이 강낭콩은 이 생육 과정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수확 과정도 다르고, 그리고 키우는 방법도 좀 다르고,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점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 차이를 알면은 또 키우는 과정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수확할 때도 많이 수확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강낭콩과 호랑이 강낭콩에 대해서 이제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낭콩이고, 이게 호랑이 강낭콩이에요. 어때요? 차이 좀 아시겠어요? 호랑이 강낭콩과 일반 강낭콩? 일반 이 강낭콩은 이제 대부분 세 가지 종류를 많이들 심으셔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농사 지어 가지고 수확한 강낭콩들을 이렇게 혼합을 해 놓은 거예요. 자강, 흑강, 그리고 신선도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들 심으셔요. 쉽게 말해서 검정색, 붉은색, 흰색 이렇게 세 종류의 강낭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도 그렇게 심어가지고 항상 수확해서 먹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강낭콩이고, 이게 호랑이 강낭콩이에요. 호랑이 강낭콩은 뭐 이름 그대로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콩의 무늬가 호피 무늬 닮았다 그래가지고 호랑이 강낭콩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얼룩얼룩 해가지고. 근데 제가 먹어본 바로는 강낭콩하고 이 호랑이 강낭콩하고 그 맛 차이는 저는 뭐 크게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게 맛있고 어떤 게 뭐 좀 덜하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맛은.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선호하는 게 일반 강낭콩이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이제 모양은 조금 좀 달라요. 일반 강낭콩은 좀 길쭉길쭉한 그런 모양이고, 이 호랑이 강낭콩은 약간 동글동글해요. 좀 야무지게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좀 생겼어요. 그런 좀 차이점이 있고요. 일단 그 심는 시기는 강낭콩이 조금 빨라요. 강낭콩은 4월 초쯤에 심고, 호랑이 강낭콩은 좀 이르면은 4월 초에도 심고, 대부분 4월 중순에서 5월 초, 뭐 5월 중순까지도 심어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그냥 좀 빨리 심어요. 그냥 4월 10일 정도 되면은 호랑이 강낭콩은 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키우는데요. 먼저 호랑이 강낭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심는 시기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강낭콩보다 늦게 심잖아요. 근데 이 호랑이 강낭콩 심는 시기는 그런데 일반 강낭콩과 달리 이 강낭콩은 수확하는 과정이 한참 길어요. 언제냐면은 9월에서 10월 사이 가을에 이 수확을 해요. 이 강낭콩은, 호랑이 강낭콩은. 이게 이제 30일 정도 된 이런 호랑이 강낭콩이에요. 약간 가늘가늘하죠. 이제 앞으로 이제 커가면서 영양 보충도 해야 되는데요. 얘는 이제 한 25일 정도 되면은 이 덩굴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 지금 30일 정도 되니까 벌써 두 마디 정도를 감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강낭콩하고 호랑이 강낭콩의 아주 두드러진 그 차이점 두 개는 두 가지로 꼽으라면은 이제 이게 얘는 덩굴 식물이고 강낭콩은 옆으로 퍼지는 콩이에요. 얘는 계속 자라는 식물이고 강낭콩은 꽃이 피면은 이 줄기가 성장을 멈추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호랑이 강낭콩은 덩굴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꼭 지지대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들이 땅으로 이렇게 꺼져가지고 자라지를 못해요. 얘들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꼭 지주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들은 이렇게 덩굴손이 나왔잖아요. 이게 덩굴손이거든요.
이제 이게 한 마디씩 올라가면서 감으면서 잎사귀를 이렇게 피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라면서 이제 자기를 이제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죠. 나중에 씨앗을 맺히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 강낭콩은 꼭 이렇게 한 25일 정도 되면은 그 미리 이제 지주대를 꽂아 놓고 얘들이 덩굴손이 나오면은 바로 감고 올라가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정말 콩이 많이 달립니다. 그리고 또 호랑이 강낭콩은 일반 강낭콩에 비해서 이렇게 그런 비료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줘야 돼요. 얘들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위로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계속 키가 크려면은 계속 이렇게 밑에 거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거름을 좀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이제 수확량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 호랑이 강낭콩은 이 꽃이 개화 시기에는 물을 되도록이면은 좀 안 주는 게 좋다고 해요. 물 주는 것도 그 개화 시기에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강낭콩하고 호랑이 강낭콩의 그 큰 차이점 하나는 수확 시기가 다르잖아요. 강낭콩은 이 생육 기간이 좀 짧죠. 한 두어 달 정도, 세 달, 뭐 이 정도 되는데 이 호랑이 강낭콩은 꽤 길어요. 10월 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육 기간이 짧고 길고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근데 이 호랑이 강낭콩은 한 9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긴 만큼 이 해충에도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병해충 관리도 충분히 잘 해줘야 돼요. 그 기간에 이 해충들이 또 콩을 공격을 하니까 그때그때 봐가지고 뭐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은 거기에 맞는 약들을 알맞게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콩이 그 긴 시간 동안 자라면서 탈 없이 잘 자라지. 안 그러면 얘들도 해충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또 날씨가 조금 가물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물도 좀 수시로 뿌려주고 그러면 훨씬 더 잘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을까지 잘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 집 강낭콩이에요. 지금 심은 지가 한 35일, 40일 다 돼 가네요. 그 정도 됐는데, 올해는 싹도 좀 늦게 나왔고, 자라는 속도도 조금 더딘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른 해는 이제 미끄럼 비료를 많이 하고, 퇴비를 밥 만들 때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비료를 안 주는데요. 올해는 비료를 좀 줬어요. 이게 너무 성장이 좀 더디는 것 같아가지고 비료를 줬습니다. 원래 강낭콩 종류는 비료를 안 주거든요. 옥그름을 잘 안 하기도 하는데 이게 보셔가지고 좀 성장이 더디고 늦다 싶으면은 중간중간에 콩과 콩 사이에다가 이렇게 비료를 좀 주는 게 좋아요. 옥그름 비료를. 그러면 훨씬 좀 더 빨리 자라거든요. 그것도 콩이 좀 어렸을 때 줘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자랐을 때 주면은 이 잎사귀만 확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낭콩은 그 순 자라는 시기를 잘 봐가지고 비료를 한 번쯤 저는 줍니다. 더 이상 비료를 주지를 않아요. 대신 밥 만들 때 저는 퇴비하고 비료 그때도 미끄럼 비료 있죠. 그거 충분히 많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러면 얘들이 자라면서 그 영양분으로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거는 옷그름 비료는 잘 안 하는데 올해는 냉해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옷그름 비료를 좀 줬습니다. 강낭콩은 아까 저 호랑이 강낭콩하고는 달리 이렇게 덩굴손이 없습니다. 덩굴손이 없고 이렇게 이제 새순이 나와가지고 그 새순이 가지로 번지기 때문에 덩굴손이 안 되고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또 가지를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낭콩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번진다고 그래야죠. 계속 새끼 가지를 치면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근데 아까 호랑이 강낭콩 계속 자라기 때문에 계속 이제 퇴비도 주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강낭콩은 꽃이 피면은 개화가 됐잖아요.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줄기 자라는 거는 딱 멈춰버려요, 성장이. 더 이상 크지를 않거든요. 대신 그때부터 이 이제 꽃이 지면서 꼬투리가 생기잖아요. 그 영양분을 모두 다 이 꼬투리한테 이제 쏟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키는 자라지 않습니다. 키는 보통 50cm에서 한 60, 그 사이로만 자라지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근데 이 호랑이 강낭콩은 덩굴손이 감게끔 지지대를 해주지만은, 이 강낭콩은 옆으로 가지가 찢어지고 넘어져요. 바람이 불면은 또. 왜냐면은 이 콩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자꾸 쓰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지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줄을 띄워가지고 묶어줘야 돼요. 사이사이. 저희도 이제 줄을 묶어줘야 되는데 조금 지금 묶어줄 시기가 지났는데요. 줄 띄우는 것은 남편 몫이라 이제 이번 주 가면은 줄을 띄워줘야 돼요. 그렇게 꼭 강낭콩은 그렇게 옆으로 이제 줄을 띄워줘야 되는 거고, 호랑이 강낭콩은 위로 줄을 띄워줘야 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은.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이 강낭콩은 이제 6월 말 그 이전에 대부분 수확을 하는데요. 어쨌든 비 오기 전에, 장마 지기 전에 이제 이 콩은 수확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이제 6월 말 정도 됐는데도 익지를 않고 이렇게 풋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익히려고 그냥 내비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장마가 되고 비가 오면은 이 콩이 알이 익어가는 게 아니라 썩어버려요. 어차피 그 풋콩은 못 먹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연걸지를 않아요. 정말 신기한 게이 식물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딱 자기 그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아나 봐요. 더 이상 연걸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뽑아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강낭콩도 이제 꽃이 피고 꼬투리가 맺히잖아요. 이제 그 시기가 되면은 또 노린재가 기승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꼬투리 맺힐 때 콩 사이사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 방제는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올해 많이 가물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가물면은 물 주는 거는 정말 필수예요. 식물은 뭐 물 안 주면은 다 그렇게 열매가 맺히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물을 충분히 좀 줘야 돼요. 비가 자주 오면은 걱정을 안 하는데, 가물면은 정말 콩이 안 달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 주는 것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강낭콩하고 호랑이 강낭콩에 대해서 뭐 알아봤는데요. 큰 차이점은 일단은 얘는 이제 6월 달에 수확하는 거고, 호랑이 강낭콩은 9월에 가을에 수확한다는 거고, 그리고 강낭콩은 옆으로 번지는 거고, 호랑이 강낭콩은 위를 타고 올라가는 덩굴 식물이고, 그렇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호랑이 강낭콩은 옷걸음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성장이 빨리 되고, 그리고 콩도 많이 달리고 그래요. 대신 이 강낭콩은 지나친 옷걸음을 주게 되면은 이 잎사귀만 무성하지 꼬투리는 오히려 더 안 맺히거든요. 그리고 이 강낭콩은 순치기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낭콩은 비료는 너무 과하지 않게끔, 저는 저는 딱 한 번만 줍니다. 더 이상은 안 주는데, 어쨌든 그 비료 주는 것,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강낭콩 역시 지주대를 해주는데, 얘들은 이제 위가 아닌 옆으로 쓰러지지 않게끔 그렇게 줄을 매 가지고 한 포기 한 포기 이렇게 묶어 주는 게 좋아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저희 줄 띄울 때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콩을 키우면은 굉장히 이제 수확도 많이 하고 잘 달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호랑이 강낭콩이든 일반 강낭콩이든 농사 잘 지어 보시길 바랍니다.